시효로 취득 동그라미요. 다른 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의 불가분성인데요. 여기서 취득하는 것하고 소멸하는 게 있거든요. 지역권은요. 취득은 쉽게 하고 소멸은 어렵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취득해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취득시효요. 여기요. 소멸시효 이렇게 있거든요. 소멸시효. 여기는요.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취득시효의 중단 이렇게 있거든요. 취득시효의 중단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취득은 좋은 거잖아요. 소멸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소멸을 중단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취득을 중단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취득하는 걸 중단시키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좋은 것이고 이 두 개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갑을병 공유다 이 말이죠. 여러 사람의 공유요. 그러면 공유인 경우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인이죠. 1인. 1인이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모두 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소멸은요.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어떻게 하죠? 전원한테 소멸해야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취득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은 좋은 거니까 한 사람의 취득하면 모두 다 취득한다. 이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역지가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1인 동그라미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 동그라미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렇게요. 2번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요. 지역권은요. 요역지 소유자 줄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다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이요. 을이 갑소유 토지의 일부를 평원공유하게 몇 년 이상이요? 20년 이상 뭐하고 있다? 통행하고 있죠. 그러면 평원공유하게 20년 통행하고 있다.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 21번에 밑에 보면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죠. 거기 보면 여기다가요.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럼 통행지역권은요. 첫 번째 뭐냐? 계속되고요. 계속되고 표현되고요. 계속되고 표현되고 그 다음 몇 년이죠? 20년이요. 20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20년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이고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면 통행지역권이잖아요. 이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통로를 뭘 해야 돼? 개설해야 돼. 통로를 개설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요? 승역지상이에요. 승역지상에. 그 다음에 통로를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를 적법하게 뭐를 해야 된다? 점유해야 돼. 적법하게 점유. 이게. 이 네 가지가 딱 맞아야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역지 소유자. 즉, 여기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것은 안 되죠. 자, 4번요. 도자기 생산업자죠? 줄고요. 이것은 사람이죠. 이것을 사람 인자를 써서 인역권이라고 얘기해요. 인역권이요. 이것은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5번은요.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요. 여기서 좀 줄고요. 뭐냐면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죠. 두 번째 줄고요.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그러면 이 지역권의 이전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기 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특이하게요. 우리 물권법에서 모든 것은요. 전부가 다, 우리 물권법에서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아니죠. 예를 들어 유치권 빼고요.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다? 지역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을 이전을 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22번 한번 봐보세요. 22번 보면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말 수 없다. 양도할 수 없죠. 만약에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번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그렇게 됐죠? 1필지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필지 토지 전부. 그런데요 여기는 승역지는요 일부일 수도 있죠. 3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대한 방해 예방 조건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지역권자 줄 것이고 거기다 써요 점유X요. 지역권은 점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이 없어요? 써요. 거기다가 옆줄 긋고 반환 청구권 X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뭐는 있다? 방해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의 취득 동그라미요. 1인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1인이 취득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해요. 5번은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상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뭐를 하더라도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설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안 되죠. 원래 여러분요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요.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한 것을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생각해봐요. 남이 설치한 것을 쓸 때는 그냥 공짜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비용 분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래서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비용을 뭐하다? 분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설치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4번요.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요. 이거 지금 얘기하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계속이죠. 계속. 그래서 불계속, 불표현. 봐봐. 표현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위에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죠.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걸 표현이라고 그래. 땅 속에다가 이러면 가스가 매립할 수 있죠. 매설. 알죠? 그러면 땅 속에다 가면 어떻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걸 불계속이라고 그래. 아니, 먼저 불표현이라고 그래. 불표현. 밖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게요. 원주천 여기다가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보니까요. 여기 보면 다리 하나 있죠. 다리. 여기 무슨 다리 하나 있죠? 여기 다리에다가 가스관이 지나가더라고 밑으로요. 만약에 저 다리에 만약에 비 많이 오고 그래서 만약에 다리 무너지면 저거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차강상 다니잖아요. 그럼 가스관이 밑에 있으니까 그 진동 같은 거 있어가지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리 있잖아요. 여기 다리 아시죠? 여기 다리 보면 그 다리 옆으로 LPG 가스관 큰 게 있죠. 이게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리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다. 아니 좀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는. 그럼 여기는 다 천으로 그냥 쭉 돼 있으니까 저쪽으로 갈 데가 없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여기서 직선적으로요. 그 다리 옆으로 이렇게 난간 옆에 있죠. 거기로 가스관이 쭉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만약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서 다리가 무너진다. 그럼 이거 뭐 도망갈 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기 터지면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통로에 개설이 없다 줄고요. 통로에 개설이 없다. 그럼 맨 끝에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없다. 왜요? 여기 봐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개설. 자, 3번은요. 자기 토지의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는 자기 토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기 토지의 통로는 유지보죠. 지역권이 아니에요.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다 설정해야 지역권이에요. 자기 토지의 통로를 개설하죠. 맨 끝에 통행지역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4번은요. 토지의 불법점유자 줄고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여러분 불법점유자는 맨 끝에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은요.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이 되죠.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있으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마주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법조문인데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알죠? 이게요. 특이하게요. 5번이요. 원래 여러분 봐봐요. 지역권양은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라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역권에서는요. 용수 지역권에 있어서만큼은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잖아요. 후순위가 선순위를 침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전세권이요. 여기를 봐요. 전세권은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세권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을 이렇게 주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갑한테요,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이요. 전세권 설정이 등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영입권능의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했죠. 영입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요. 존속기간 동안의 영입권능의 전세권이죠.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 그래. 존속기간 동안. 알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존속기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속기간 동안은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의 물건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료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존속기간은 사용료로서 전세금에 뭐를 줘야 돼?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약에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이 말이 중요해. 전세권은요, 당연 소멸이에요. 영인권 등은 당연히 소멸. 당연히 소멸하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죠. 전세금. 그런데 전세금은 안 주죠? 안 주면 뭐를 한다?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뭘 한다? 여기서 우선 변제를 받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받죠. 그래서 이것을 뭘 한다?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여러분요, 담보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영입 권능, 이것을요, 담보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면 먼저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행하니까 전속 중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다. 지금 현재가 5월 1일 전속 중이다. 그럼 전속 중이면 어떻게 돼요? 전속 중은 전세금하고요. 전세금과 누구를요? 전세권. 전세권에요.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되죠? 그런데 장차요, 장차 10월 1일이요.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분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 전속 중에는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뭐가 되면 전세권 위에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으면 을이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1억을 주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은 영입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속 중에는 영입권능의 전세권은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입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소멸하면 어떻게 하냐? 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 있죠.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인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주냐? 저당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전속기간이 끝났는데요. 전세권 설정자지 이 사람 갑이요. 이 전세권 설정자에 뭐가 없다? 그래서 뭐 저 설정자한테 A예요. 압류 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설정자는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자, 1번요. 전속기간이 만료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그러면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죠. 저당권자는 압류 등기를 등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죠. 그 다음에요, 이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반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전세권에서요, 지금 이 판례하고요, 이 판례 이 두 가지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세권에 있어가지고 건물의 일부죠, 일부. 건물의 일부요. 일부에 대해서 뭐가 있냐, 여기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일부가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여기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그럼 어떡하냐?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하는데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일부가 멸실하죠? 그러면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죠? 그러면 일부가요, 어떻게 하냐? 일부의 전세권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요, 일부만 경매를 청구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은 전세권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면요. 어떻게 한다?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전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경매하고요. 우선 변제가 있고 이렇게요. 특히 여기 경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은 전세기한이 만료가 되잖아요.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2월 1일 만료가 되죠.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면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죠. 그런 계약을 경매할 수가 있다 없다? 경매를 못하죠. 그러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죠.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을이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를 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세금의 이자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이게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라는 뭐냐?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라냐? 전세금을 지급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물은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세금은요.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존의 채권으로도요. 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래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는 피로비 청구를 못해요. 피로비는 청구를 못하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냐?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세권자 여기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속물은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전세권 설정자요.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뭐를 못한다? 거절을 못해. 이때 하면은요,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란다? 전세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세권이 더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죠.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항상 전세권은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언제나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권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냐? 대항력이 무조건 있어. 따라서요. 건물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전세권자가 이것을 양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전세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고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양도가 돼서 전세권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때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 갑의 동의 없이 양도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한다.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이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설정자는요. 양수인한테 전세권의 양수인한테요.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요즘 최근에 뭐가 잘나냐면 소유자가 변경됐느냐 전세권자가 변경됐냐 이 말이죠. 소유자가 변경되면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권자가 변경되죠. 그러면 설정자는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요즘 최근에 이제 이게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여기보다는 여기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전세금을 반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냐, 전부냐,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6권이요. 옳은 것은요. 184페이지요. 민법상,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존속기간은요. 전세권은 최장 10년이고요. 연장을 하면, 갱신하면 10년이에요. 여기 건물이죠. 건물은 최단 몇 년이냐? 1년이고요. 토지죠. 토지는요. 뭐다? 0이에요. 0. 그래서 건물은 1년부터 10년이고요. 여기 토지죠. 토지는 0부터 10년이에요. 알죠? 그래서 건물은 1년부터 10년이고요. 토지는 0부터 10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에만 최단 전속기간에서 1년 있고 10년은요 최장 전속기간에서 건물에만 10년이 있고 10년 최단 1년 최장 10년 이렇게 건물에만요.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냐면 법정갱신이라고 있죠. 이 법정갱신도 어디에만 있냐?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있고 법정이라는 것은 등기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결국적으로 전세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에는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만약에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되냐?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전속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러면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을 뭘 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볼까요? 1심권요. 건물 전세권의 건물은 최다는 1년이요. 1년. 2년은 주택임대차예요. 2번요. 설정행위로서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방금 얘기했죠? 몇 개월이다? 6개월. 3개월은 주택임대차예요. 3번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는 것을 줄고요. 금지하는 특약 줄고 원래 여러분요. 원래 지상권 양도 금지를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전세권은 양도 금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딱 하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이렇게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든 줄고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를 청구한다? 유익비 이렇게요. 자, 5번은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 전 전세권자도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줄고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뭐 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부담한다. 5번이 정답이죠. 자, 28번은요.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죠. 최장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제한이 있다. 1번 틀렸죠? 토지 틀렸죠. 토지. 1년으로 한다. 그 말은 최단 1년. 28번에 2번이요. 최단 1년으로 보려면 그것은 뭐다? 토지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은 최단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3번은요.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틀렸죠?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갱신 청구권 인정된다 줄 것이고 그건 지상권과 임차권에만 있어요. 지상권과 임차권에만 있고 전세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죠.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 6개월이 경과. 6개월이 경과 이래야 되죠. 5번은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죠. 전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봐요? 정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약정기간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자요. 30번 한번 보셔요. 전세권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일부 동그라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손이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봐봐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 그런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해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경매를 할 수 없다. 2번요. 전세권의 전속 중이라도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줄고요. 장래에 조건부 채권을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장래 할 수 있어 없어? 여기잖아. 이거
전속중, 원칙적으로 전세권과 전세권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장래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래 전세금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지상권을 소멸시킨다, 소멸시키지 못한다. 당연히 소멸시키지 못하죠. 여기 봐봐. 여기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용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병한테 전세권을 줬어. 그러면 여기요, 이 병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멋대로 지상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 지상권을 포기하면 이 건물 철거해야죠. 이 건물 철거하면 전세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에 전세권이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지상권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해. 4번, 전세 금액은 등필요적 등기사항이죠. 등기된 금액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요번은요, 1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이 설정됐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항상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누가 경매를 청구했느냐 중요하지 않죠?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죠. 따라서 1번 이하의 권리는 모두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그래서 전세권도 뭘 한다? 소멸한다. 이래야지. 알겠죠? 왜요? 1번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31번 잠깐 한번 봐봐.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언제나 정답은 2번일 거예요. 전세권에는 필요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32번 한번 봐봐요.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갑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 여기 지금 우리가요, 전세권이 있다가 을이 전세권자로 있는데요,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죠. 그럼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왜요? 전세권은 언제나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언제나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죄송해요. 전세금 반환이 아니네요. 갑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죠. 그러면 전세권자 을은요, 병에게 비용상환청권이나 보송은 매수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똑같아? 누구하고다. 건물의 소유자가 병이 되면 신소유자하고 전세권자 간의 법률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뭘 한다?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2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죠. 그래서 그럼요, 을이요,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하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병에게 반환한다. 그런데 동의 없이 양도했죠. 그러니까 을은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죠. 누구한테 반한다? 병에게 반환. 3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 4번, 전세 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전세 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갑이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죠. 갑이요. 갑이 지금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을은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 병에게. 왜요? 을은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따라서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병. 5번, X 건물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그러니까 뭐죠? 1순위가 누구죠? 전세권이죠. 2순위가 누구죠?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뭘 하게 되면
배당 요구.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한다. 전세권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도 배당 참가할 수 있다. 배당 참가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전세권 소멸 이렇게.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34번이요. 이제는 똑같은 문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러면 목적물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소멸을 줄 것이고,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소멸하죠?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봐봐.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소멸하면 그 부분만 전세권이 소멸을 해. 그런데 그 부분의 멸실로 인하여 전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전체 전세권의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소멸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해서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줄거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줄 것이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멸을 청구해야 돼. 그래야지 소멸을 해. 알겠죠? 자, 2번은요. 전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의 통고가 뭐가 되다?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자, 3번은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이렇게 됐죠. 전세금 반환 지체하죠. 바로 밑에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면 그때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4번 전세권은 담보 물권성을 가지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했단 말은 전세금을 반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된 권리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 소멸, 전세금 반환 청구권 줄 것이고 주된 권리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종된 권리요. 종된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부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부종성. 이렇게요. 5번은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인정된다?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건물, 토지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 여기 토지에만 건물에만 있는 거 두 가지 뭐가 있어? 건물에만 있는 거 최단 존속기한 1년 최단 존속기한 1년 또 뭐가 있어? 방금 얘기했잖아요. 법정갱신 최단 존속기한 1년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다고요. 토지에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셔요. 1번 전속기한이 만료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권한. 전속기한이 만료. 여기 봐봐. 전속기한이 만료 동그라미. 만료 동그라미 했어요.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우리가 전속기한이 만료되죠?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용익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전속기한이 만료된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권능만 가진 채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출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따로따로 양도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니까 안 돼요. 알겠죠? 자, 2번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무부진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을 객체로 분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줄과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여기 나와.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바로 밑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3번. 임대차 계약의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줄고 임대인, 임차인, 제3자 사이 합의. 그 다음에 바로 옆에 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 이런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 있죠? 이런 것은 담보 물권의 성격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3자가 채무자, 제3자가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될 수가 없어. 부종성에 의해서.
만약에 제3자가 채무자가 되거나 제3자가 전세권자나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려면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을 때만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요. 전세권, 저당권. 이게 말이 좀 웃기. 이거 판례가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봐봐. 전세권, 저당권자가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 저당권자. 웃기잖아요. 전세권도 명사고요. 저당권도 명사인데요. 명사를 써가지고 전세권, 저당권자 넣으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것을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판례가.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읽어봐.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실시한 강제 집행 결자에서 배당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권의 용익권 등은요, 말소 등기 없이,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하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죠.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제3자가 실시한 강제집행결자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여러분요, 강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몸 풀려가지고 눈 좀 똑바로 떠봐. 알겠죠? 자, 눈 좀 똑바로 떠봐. 됐죠?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자, 5번요.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줄고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봐봐. 우리 전세권에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나중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38번 보세요. 38번. 전세권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전전세란 말이 무슨, 봐봐. 항상 봐봐, 여기요. 그러면 전례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항상 저수지 생각을 해. 저수지 안에 물이 100톤이 들어있어. 그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밑으로요, 방출을 시켜. 밖으로 방출을 시키면 100톤 이상의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한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다시 넘겨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그러면 원래의 전세권보다는 클래야 클 수가 있다, 없다? 그건 상식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왜요? 전세권은 뭐를 한다?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점유를 침해당했단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점유보호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옆줄 긋고 또 써.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러면 봐봐. 우리가 모든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권은 양도를 금지하면 안 돼.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다. 전세권 양도 금지는 특약을 할 수 있죠? 특약은 뭐를 해야? 등기하여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동그라미 대항.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여기 봐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뭐라 한다?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 아까 우리 전세권 저당권 말 썼죠? 여기에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뭐 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있잖아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의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 소멸하게 되면 그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신축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여러분 봐봐. 이게 뭐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아니에요. 이러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이런 봐봐. 80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나 봐요. 알겠죠? 오늘 오전반도 강의를 이렇게 좀 해봤더니요. 뭐 거의요. 글쎄요, 대답을 잘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쯤 되면요. 뇌가 혼란이 올 때도 됐죠. 알겠죠? 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냥 건물이 있을 수 있나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하고 뭐하고 임차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것은 건물이죠.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인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미친다 이렇게요. 자, 지금 몇 번이죠? 38번 5번 알겠죠? 그래서 미친다. 자, 그럼 40번 보세요. 1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전세권은 변동이 없다 틀렸죠? 줄서 거기다가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그 부분은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설정자죠. 여러분 설정자가 부송을 매수 조건 행사하죠. 전세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하지 못한다. 틀렸죠? 어떠한 이유로도 들어서 어떻게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3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의 공통.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이 나름인데요. 봐봐요. 이런 봐봐요. 전세권은 이미 뭘 줬어? 전세금을 이미 줬죠. 전세금을 설정자한테 이미 줬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파산돼도 파산 선고를 받아도 망해도 설정자한테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설정자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월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러면 앞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전세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 손해가 돼?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 손해가 돼? 그러니까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는 아무리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받고 있으니까 손해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4번 전세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4의 경우 전세권은 일정 기간의 경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랬는데 이런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시간을 주면 뭐 하겠어요? 언제 소멸한다? 바로 소멸한다. 바로 소멸한다. 자, 42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자가 자유로이 양도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임차인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없다. 그런데 42번의 1번에서요. 전세권의 경우는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고요. 2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에게 일정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설정자나 임대인은 소멸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맞죠? 양자 모두 묵시격갱신이 있죠? 그러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파산이죠?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누가 파산일 때는 소멸이 된다? 임차인. 전세권자가 파산일 때는 소멸이 아니다. 5번 전세권자와 임차인에게 뭐가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어. 그다 써.
전세권 설정자는 있으나 전세권 설정자는 부속물 매수 청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 설정자는 있으나 임대인은 없다. 임대인은 없어. 임대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대인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196페이지요. 담보 물건인데요. 담보 물건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뭐가 헷갈려?